조계종이 지역사찰 활성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수행 명상과 상담 휴식, 복지 나눔 등 모두 9가지의 사찰 특성화 운영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대학생 불자 3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행축제가 내년 10월에 열립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월쯤 상월 대학생 영캠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불교의 화두로 떠오른 청년 전법을 위해 조계 총림 송광사를 비롯한 호남권 사찰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청년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제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에 참가했던 중국 대표단이 양주 청년사를 찾아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태고종과 지속적인 불교 교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동국대 불교미술 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전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역사찰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지역사찰 활성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수행 명상과 상담 휴식, 복지 나눔 등 모두 9가지의 사찰 특성화 운영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신도와 출가자 재정 감소로 인한 지역 사찰의 위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신도 감소, 두 번째 출가자, 그다음에 재정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10년 전후로 대안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식물 종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경상도 산간엔 주지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로부터 3년 뒤 조계종 미래본부는 지역사찰 활성화 방안과 운영 매뉴얼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재춘 가치원학경영연구소장은 사찰 특성화 방안으로 불교가치와 공동체 회양, 사찰 자산 활용이라는 3개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불교가치는 수행 명상과 상담 휴식 등으로, 공동체 회양은 복지 나눔과 교육 등을, 사찰 자산은 지역 특산물 개발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소장은 관계신도라는 개념으로 누구에게나 아는 스님 한 분, 누구에게나 찾는 사찰 한 곳이 지역 사찰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통 인생의 고민이 될 때 나 조용히 절에 가서 좀 쉬다 올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쉼 꼭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불교가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좋은 가치 아니겠는가.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50%를 밑돌기 시작했다며 김 소장이 제시한 사찰과 가벼운 인연 맺기라는 전략에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종단 차원의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본부는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연구 결과가 널리 회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은 국가적 화두이기도 합니다. 지역 사찰 활성화는 지역민들이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쉬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이기도 해 사회적으로도 의의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대학생 불자 3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행축제가 내년 10월에 열립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어제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0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월쯤 3천여 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신행축제 상월 대학생 영캠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프로그램은 대학생 불자들이 중심이 되는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준비위원회에는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불교 교양교 과목 공통교재 집필이 완료됐고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붓다와 불교 사전은
내년 부처님 오신 날 발간을 목표로 출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어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증서 수여식을 열고 베트남 유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우진제약 김대암 대표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앞으로도 동국대학교와 한국에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말했고, 윤재웅 총장은 여러분은 동국대에서 공부한 만큼 영원한 동국인이라며 격려했습니다. 우진제약 김대암 대표는 베트남 학생들이 쓴 감사 편지를 읽어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내년에도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화두로 떠오른 청년 전법을 위해 조계 총림 송광사를 비롯한 호남권 사찰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청년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합동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보종찰 송광사에 모여 참회 진원을 염성하는 대학생들. 전교사 스님에게 불자로서 지켜야 할 3기 5개를 수지하고 깨끗한 물로 관정하는 의식을 통해 참 불자로 거듭납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제8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 현장. 수련원장 현묵대종사는 수계의 진정한 의미와 공덕에 대해 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전생에 지은 선근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전에 와서 이렇게 3기를 다 받아 지니고 5개를 지키겠다 다짐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점점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뀌어지고 점점 복덕과 지혜가 쌓여가는 그런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국립대, 호남대, 이화여대 등 대학생 불자 70여 명은 송광사에 모여 계를 받고 참 불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송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한 학생들은 가을 단풍으로 물든 사찰을 돌아보며 잠시나마 힐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송광사에 처음 와보는데 송광사에 와가지고 이제 단풍도 보고 절도 보고 이제 점심 공양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절이 되게 큰데도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불교 종립 정광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불자들의 합동 수계식이 봉행됐습니다. 이사장 자공 스님을 정계사로 송광사 총무국장 해관 스님 등 소임자 스님들이 수계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광고 458명과 정광중 170명, 교직원과 학부모 등 650여 명이 계를 받았습니다. 조금 뜨겁긴 했는데 정신도 번쩍 들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도 덮고 더 좋은 마음으로 살 것 같습니다. 수계식에 앞서 정강학원 이사장 자공 스님은 수능을 앞둔 고3학년 교실을 찾아 합격 기원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합격하는 거죠. 모두 열심히 하셨고 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대학생 전법이 한국 불교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호남 불교계에서는 합동 수계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 한국 불교의 주역이 될 참된 불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의 정화불사를 이끈 이른바 정화 6비구 가운데 한 명이자 설악산 신흥사 중흥조인 정호당 성준대선사의 열반 46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가 설악산 신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 달해제에는 신흥사 문장 지원 스님과 원로의원 도후대종사, 주지 지혜 스님 등 문도들과 전국 제방의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해 위법망구 정신과 부단한 정진을 당부한 대선사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신흥사의 중흥조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전통맥을 잇게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이 깃든 도량이라는 것을 우리 후학들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호당 성준 대선사는 1955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해 조계종 감찰부장, 봉은사 주지 등을 역임했고 1960년 당시 청정비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할복을 결행했습니다. 특히 제3교구 본사였던 건봉사 주지 당시 설악산 신흥사로 본사를 옮겨 오늘날의 설악산문이 있게 한 토대를 마련했고 1977년 세수 46세, 법납 2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새 법계위원장에 동국대 이사장 등을 지낸 법산 스님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직전 법계위원장이었던 법산 스님을 다시 신임 법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덕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수계했고 동국대 교수로서 후학양성 등에 매진했으며 승가학원 이사와 동국대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진우 스님은 또 범어사 주지 등을 지낸 경선 스님과 용주사 주지 등을 역임한 성법 스님, 은혜사 회주 돈명 스님, 무상 스님에게 각각 법계위원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제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에 참석했던 중국 대표단이 태고종과 지속적인 불교 교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밍싱 스님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은 어제 경기도 양주 청년사를 방문해 중국 전통 방식으로 예불의식을 봉행한 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상진 스님과 밍싱 스님은 선물을 교환하며 한중 양국 불교 간의 활발한 불교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의 종조인 태고보우국사는 원나라 당시 서국 청공선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았다며 태고보우국사와 청공선사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함께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밍싱 스님은 중국에 돌아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학술 세미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 갈고 닦은 학생들의 작품이 불교 예술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국대 불교미술 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전을 이del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대식 승복 차림의 스님과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한 선생님과 천안함 당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해군, 그리고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이들까지 조선 초기 불화 관경 변상도를 모사한 작품 하단에 현대 인물들이 새롭게 창작돼 그려졌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국보 화엄사 영상회계불탱을 똑같이 모사해 그린 부처님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1년간의 작업을 거쳐 탄생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그래서 이제 그 붓쥐는 법, 선 긋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작품이 여기 오늘 졸업 전시에 걸린 작품들은 꼬박 정말 1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작된 작품들이거든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와 자비로움을 갖춘 부처님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실제 부처님이 딱 그림을 봤을 때 부처님이 앞에 튀어나와 보이게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한국 유형문화재의 70%에 달하는 불교미술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종교적 신심을 요구하는 분야로 꼽힙니다. 특히 동국대 불교미술 전공 분야는 1970년 첫 신입생을 받은 이후 한국 불교미술을 이끄는 인재들을 꾸준히 배출해왔습니다. 졸업생들은 불교미술 작가나 전공교수, 문화재 보존기술자, 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아서 불교 미술을 전공을 하면 우리나라 문화재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복원할 때 상당수의 지식을 얻게 되어서 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미술 미래를 이끌어간 인재들의 요람,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 학생들의 작품은 오는 13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알아보고 갈등 조정자로서 스님들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화쟁위원회는 어제 전법회관에서 교육원 연수 인증교육의 일환으로 갈등 조정자 싸움을 말려라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첫 강의에서 고통받는 중생 구원을 위해 부처님 제자들은 갈등 해결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17세기의 신라의 원효 스님이 창안했고 21세기 조계종단에서 거론되고 있는 화쟁은 갈등 해결의 방법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불교 교리는 사실상 갈등 해결의 교리라면서 중생의 대화를 붓다의 대화로 전환시키는 게 화쟁이며 그것이 바로 갈등 해결이고 갈등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사찰의 역사와 전통문화유산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사찰 문화해설사 양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청년의 불자들의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법주사에서 열린 사찰 문화해설사 현장 답사 교육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에 숨어있는 역사와 문화를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찰 문화해설사. 전통문화유산 알림이 사찰 문화해설사가 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대한불교 청년회 회원 200여 명이 속리산 법주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대한불교 청년회의 사찰 문화해설사 양성과 심화교육 과정에 참가한 교육생들로 실내 강의에 이어 이번에는 현장 답사 교육을 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설사들의 위상을 좀 더 높여주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이제 2급에서 1급으로 심화 과정이 원래 첫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중앙에서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답사에 앞서 문화해설사 교육 참가자들은 법주사 능인수련원에 모여 법주사 부주지 가군 스님의 간단한 소참법문을 들었습니다. 청년 회원들은 각 지부별 현장 답사 교육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법주사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사찰 문화해설사로서의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사찰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을 주력 사업으로 정하고 문화재 사찰은 물론 일반 사찰에서도 사찰 문화해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오는 2027년까지 청년 불자 회원 20만 명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2027년도까지 20만 불자 청년대회를 하시자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청년회도 지회 활성화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별로 지회를 많이 활성해서 그 20만 불자 청년대회 할 때 저희 대한불교 청년회도 큰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더 알차게 준비해서 지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기존의 대한불교 청년회 청년들이 활동하는 것은 신행 중심인 봉사활동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사찰문화해설사 전문가 과정은 사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앞으로 제가 배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사회에 봉사하고 더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의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은 젊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노년을 준비하는 회원들에겐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포교 원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홍제중학교가 지난 6일 홍제관에서 구국 영웅 사명대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홍제원정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밀양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밀양의 3대 얼 가운데 하나인 사명대사의 국내외 행적에 대한 탐방을 통해 위기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한 사명대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홍제 원정대는 오는 14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교토 본법사와 고쇼지, 오사카 성 등을 잇따라 방문해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역사 교육 탐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78년 10월 한 불자의 집에서 첫 법회를 연 이후 발전을 거듭해온 천태종 안성 삼봉사가 신축 대불보전을 낙성했습니다. 삼봉사는 5일 신축 대불보전에서 존상 점안식을 봉행한 데 이어 대불보전 앞마당에서 현판 제막식 등에 이어 대불보전 낙성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삼봉사 대불보전은 건평 500여 평에 지상 3층 규모 7량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지난 2019년 12월 기공식을 2021년 9월 상냥식을 가졌습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충북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우라통 캠프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가해 자아 발견을 비롯한 우울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특강이 진행돼 분노와 폭력성 해소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오라통 캠프도 그래서 한지를 만들고 붓을 만들고 젓가락을 만들고 하는 수많은 손으로 작용하는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존엄감을 키우고 같이 소통하면서 고운 말을 쓰면서 내재된 폭력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천태종이 단양군 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5만 장을 지원하는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천태종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으로 한겨울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다 2023 자비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천태종 사회부장 진철 스님과 사회국장 자운 스님, 김문근 단양군수 등 60여 명이 동참해 연탄 500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제주 전통사찰 먹거리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제2회 친환경 제주 전통사찰 먹거리 문화발전 포럼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붓다클럽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오홍식 재민일보 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토론 자료는 제주 사찰음식의 대가인 5등 선원 주지 재용 스님과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임미경 제주 한라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찰 음식의 제일 중요한 문가는 인스턴트 음식을 되도록이면 덜 먹고 외식을 덜 하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먹는데 궁극적인 저는 의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포럼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사찰 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